변화가 싫다. 네, 사람은 변화를 원하기도 하지만 변화가 또 싫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심리는 정말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데 행동이 안 따라오잖아요. 부동산 투자는 뭐 물론이거니와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살을 뺀다거나 덜 게으르고 조금 더 생산적인 삶을 살려고 하거나 뭐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 뭔가 좀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변화가 정말 힘듭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일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제 변하겠다고, 이제 성장하겠다고, 이제 진짜 엄청 노력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도피밖에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엔 뭐 제대로 못 살았다고 후회밖에 안 남죠. 그럼 도대체 이 변화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이 주변 상황, 뭐 외적인 부분, 타인들 때문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가장 큰 적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또 한 가지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자 감정인데요. 그건 바로 컴포트 존입니다. 이 컴포트 존이 뭐냐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프고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며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것들이 주는 편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며 그 안에서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의 기본적 욕구이다. 저는 이 얘기를 기본 바탕으로 깔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본래 나약하고 게으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사람은 정말 나약하고 게으릅니다. 어떻게 나약하고 게으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나약함과 게으름. 우선 이 나약함에는 크게 두 가지로 두려움과 외로움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두려움에는 공포, 사람은 뭐 고소공포증이 있든, 뭐 폐쇄공포증이 있든, 뭐 몇몇 가지 뭐 여러 공포들이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리고 뭐 생존.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는 있겠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잘리더라도 생존의 위협을 받죠. 거리가 없으니까요. 그런 두려움, 생존 두려움, 뭐 눈치, 뭐 직장 상사 눈치, 부모님 눈치, 와이프, 배우자 눈치 보니까 변화도 안 되고 투자도 못할 거고요. 저항. 당연히 이 두려움 속에 저항이 당연히 포함이 돼 있겠죠. 절망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을 거고요. 뭐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뭐 내가 창업을 했다가 투자 실패하면 어쩌지? 또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고요. 아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뭐 회의감 등등. 또 사람은 기본적으로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또 생기고요. 세상에 나 혼자야. 부존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단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싶어 해요. 이게 없으면 또 부존재에 대한 또 외로움과 공포가 또 생기고요. 고통. 외로우면 고통스럽고, 실현당해도 외로울 거고요. 이별, 뭐, 감정. 감정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라 100%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감정도 참 중요하고요. 게으름을 부으면은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또 게으른데요. 귀찮잖아요. 우리 모든 시작하려고 할 때 다 귀찮죠. 귀차니즘. 나태하니까 귀찮을 거고요. 아몰랑 아몰랑 나 모르겠어. 나 싫어. 안 해. 미뤄. 내일 해. 아직 시간 또 남았어. 몰라. 귀찮아. 편한 거 좋아하죠. 계속 편한 것만 찾습니다. 편하고 쉽고 어렵지 않은 거요. 단순한 것들. 그리고 맵고 짜고 뭐 그런 것들보다 단 게 좋죠. 달고 맛있는 것들 있잖아요. 인스턴트 정크푸드 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변화가 왜 어려운지 이제 조금은 아시겠나요? 변화를 시도할 때 이런 모든 감정들이 전부 다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저항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국 저 역시도 이런 나약함과 게으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렵고 게으른 감정들이 막 올라올 때마다 계속 의식을 하고 직시해서 엄청난 용기를 내서 돌파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목표에 조금이라도 더 한 발짝 내디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한 사람들은 이 나약함과 게으름을 최대한 극복하고 이겨내시려고 무지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이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인 나 자신과 사람의 본능, 이 컴포트 존에 속한 나약함과 게으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완전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봐야 하는데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당연히 영유아기 시절부터 겪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미 엄청 많은 것들을 학습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그 어떤 외부적인 모든 현상, 상황들, 그것에 반응을 하고 본인의 내적인 감정들에 이끌려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며 표현을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만의 이 대처법과 자동 반응, 자동 반사, 행동 패턴 등등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자신만의 패턴이 생기고 그것이 굳어지면서 자신만의 감정적 패턴이 생겨나는 거죠. 피해의식, 반항 패턴, 어떤 현상에 직면했을 때 막 화가 나고 거부하는 등 부정적인 이런 습관 등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고요. 100%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이 어린 나이 때부터 감정적인 동물이 자신만의 신념을 굳게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행동 패턴들이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됐고 이게 점점 개선이 되고 버려야 할 건 좀 버리고 성장을 했어야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자기 자신의 패턴과 신념이 무의식적인 습관이 돼서 20대, 30대, 40대까지 아직도 똑같은 패턴대로 운영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그럼 그 내 지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뀌면 되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면 그건 당신 본인 자신입니다. 평생 그런 강박대로 살아왔는데 그걸 없애면 아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건 생존 문제거든요. 그럼 모든 변화에 엄청 큰 저항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20대, 30살, 40살, 40년 동안 짊어지고 다닌 귀한 나 자신이잖아요. 그럼 그 자신이 옛날 패턴과 다르게 행동하면은 엄청 큰 그
보호 메커니즘이 안에서 발동을 해서 자동으로 강한 감정, 막 심각한 우울증, 실어증, 막 저항, 강한 두려움, 회의감, 뭐 절망, 그런 것들이 완전 반항하게 됩니다. 안 되겠어. 아니야, 아니야. 나는 변화가 싫어. 변화 따윈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변화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큰 공포입니다. 변화가 그래서 이렇게 어렵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 테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랜 애인과 헤어질 때 엄청 힘들잖아요. 나 자신의 한 부분이 막 이렇게 딱 잘려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내 성격, 나 자신을 바꾸고 싶으면 그건 내가 그 칼을 갖고 나를 조금씩 조금씩 직접 잘라나가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용기, 그리고 엄청난 정신적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이 충분히 격하게 힘들지 않으면 변화에 대한 신경 아예 안 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그 회사를 정말 퇴사하고 싶은데 정말 미치도록 싫고 뭔가 큰 사건이 터지면 내가 그때는 꼭 반드시 퇴사를 해서 사업을 시작할 거야. 마음을 먹지만. 근데 지금 뭐, 아유, 뭐, 별로지만 그냥저냥 어느 정도 괜찮아. 다닐만 해. 이런 태도라면 변화를 원치 않죠. 그냥 또 현실에 마냥 안주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릴게요. 어느 사람이 차에 주유를 하러 주유소로 들어가서 기름을 넣다가 저쪽 한켠 공터에 끙끙 앓으며 엎드려 있는 강아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왜 저러나 자세히 봤더니 엎드려 있던 그 바닥이 가시덤불 같은 데 있었던 거죠. 그 강아지가 거기에 누워 있던 거예요. 그 옆에 평평한 멀쩡한 바닥들도 있었는데 그 가시 위에 엎드려서 끙끙 대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유소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 강아지는 왜 저 가시덤불 위에 누워서 끙끙대고 일어나지도 않고 저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덜 아픈 거죠, 뭐. 더 아파봐야 정신 차리겠죠. 실제로도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사례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동물들 역시 정말 생존에 위협적이거나 뭐 큰 고통이 없으면 어느 정도 이 불편하고 부족한 거에는 그 현실에 안주해서 적응하며 그냥 산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나 동물이나 바뀌는 게 싫습니다. 바뀌려면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겨야 하고 그 변화에 따라오는 불편한 것들이 너무 싫고 귀찮고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변화 없는 인생이 그렇게 막 좋진 않겠죠.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인생은 두 가지 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의미 있고 어려운 길이고요. 하나는 의미 없고 그냥 쉬운 길입니다. 의미 있고 어려운 길은 계속 변화해 나가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도전해서 변화하고 또 성장하고 이렇게 모든 걸 초월해서 내가 정말 심신이 건강해지고 온전하게 성장한 인간이 되는 길인 거고, 그리고 반면에 쉬운 길은 우리 사회에서 보통의 일반인들은 누구나 대부분은 살고 있는 그냥 쉽고 편한 길, 여러분 아시죠? 오락가 게임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뭐 술 먹고, 뭐 또 가끔 또 뭐 힐링 받고, 뭐 그냥저냥 뭐 문제 있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그 문제를 알아차리지 않으려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아, 됐어. 아, 몰라. 아, 몰라. 뭐 이런 식이죠. 첫 번째 어려운 길은 감정적으로 되게 어렵고 도전적이고, 반면에 쉬운 길은 단기적으로는 뭐 편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없고 뭐 아무런 진화도 없고 그냥 낭비하는 삶의 길이니까 훗날에 가서야 뭐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이쯤 되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우리는, 아니, 이 내용은 부동산 투자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무슨 일을 시작하려 할 때 뭐 생각해야 할 문제인 거죠, 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고 삶을 좀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삶으로 바꾸고 싶다면 선택을 해야겠죠. 변화하려는 선택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우선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세요. 오케이. 나 변화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 나는 계속 이렇게만 살 수 없어. 그리고 나선 앞으로 나에게 생길 두려움과 그 힘든 역경을 강한 용기를 갖고 인정하려 하세요. 아, 내가 변화의 모든 역경을 받아들여야 하겠구나. 왜냐면 정말 쉽지는 않을 거니까요.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다짐을 했으면 무조건 목표 하나 세워야 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목표를 내가 그냥 꿈꾸고 이상적으로 상상하던 명사 형태로 정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내 목표, 내 꿈은 부자야, 건물주야, 뭐 투자자가 되는 거야, 투자자야, 5억이야, 5억 모으는 거야, 연예인이야, 뭐 작가야. 이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몇 문장으로 만들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내 목표를요. 근데 완벽한 목표도 필요 없고 이 목표에 도달할지 안 도달할지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고 싶은지 그건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세웠다가도 매번 변화가 없이 중도 포기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목표는 변화를 위한 현재 나의 행동 기준을 세우고 계획을 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쓰고 싶은데, 아, 내가 지금 글을 잘 못 쓰니까 좀 더 공부하고 글을 잘 쓸 때 할 거야. 근데 책을 써봐야지 글을 잘 쓰는 법을 배울 거 아니에요. 또는, 아,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부터 하고 출발해야지. 아니, 언제 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출발을 언제 할 건데요? 준비를 함으로써, 행동함으로써 준비가 되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아, 내 부정적인 이 감정을 먼저 없애야지. 아, 난 비로소 그때서야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요? 행동을 먼저 함으로써 이 부정적인 감정이 다 사라질 건데. 여러분, 힐링을 해야지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함으로써 힐링이 되는 겁니다. 행동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고, 성장을 했으니까 옛날의 문제들 다 초월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부러 해결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예전 문제들 나한테 오질 못해요. 이미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죠. 성장해서 초월했으니까요. 여러분, 불안, 좌절감, 의문, 상처, 분개, 고통.
이런 불편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행동할 수 있으세요? 더 큰 의미를 추구할 수 있냐 없냐의 선택인 거죠. 그럴 용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엄청 두렵고 불안하고, 근데 그런 걸 정말 용기 내서 돌파해버리고 나면 얼마나 큰 성취감과 나 자신의 성장이 기다리는지 모르세요. 지금의 저는 모든 새로운 도전에 저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새로운 환경에 저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테스트하는 거죠. 결국엔 그 일 역시 처음이 어렵지, 막상 던져놓고 그 상황에 대처하고 알아서 그냥 자동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결국엔 모든 게 다 내 것이 되고야 마니까 말이죠. 그렇게 행동하고 성장하고 나서는 뒤돌아보면 역시나 그 시작할 때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문제들은 옛날의 문제가 돼버리고 현재 나에게 그런 문제는 문제도 아닌 것들로서 그냥 먼지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 다뤄나갈 테마, 소개해드린 테마, 투자 신념 깨우기에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뭐 골조와도 같은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은 총 4편으로 짧지 않은 내용의 강의였는데요. 내용 자체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학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닌 사람이 살면서 경험해 나갈 모든 상황들, 뭐 어떤 무엇이든 뭐 모든 도전, 뭐 변화, 뭐 공부할 때나 미래에 대한 계획과 뭐 목표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적용시켜서 시작하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맨 처음 강의 시작 때 보여드렸던 단어들을 한번 보시죠. 이 투자 신념이었죠.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내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이번 제 강의를 모두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느 정도 수긍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투자자입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자기의 시간과 노력, 열정, 에너지를 공부에 쏟아부으는 순간 자신에게 투자를 시작하는 거고요. 회사원들도 직장을 다니면서 나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일을 하고 뭐 월급도 받으면서 회사 내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모두 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평등한 거죠, 시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과 자신만의 에너지와 열정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결과가 좋지 못한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단어, 투자와 신념, 이거를 따로따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붙여서 말할 겁니다. 투자 신념.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과 도전에 있어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테니까 말이죠.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 세 가지 요소, 두려움 따위도 용기 내서 이겨낼 것이고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에도 전혀 휘둘리지 않을 거고요. 항상 변화를 꿈꾸면서 시작하고 행동을 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니까 말이죠. 이익을 얻기 위한 나의 모든 행동이 성공을 할 거라 굳게 믿는 마음, 투자와 신념을 붙이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 투자 신념이 깨어나고 확장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반드시 성공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멋진 투자자님들 모두 항상 파이팅 하시길 빕니다.